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해방촌에 있는 몇몇 독립서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두었던 재난지원금으로 책을 플렉스하는 것을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그곳에서 사온 책들, 구매한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어떤 책을 샀는지 한번 자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갔던 서점은 스토리지 북앤필름에서 시작한 초판서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초판서점은 제가 갔을 때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보통 독립서점들은 정말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좀 중구난방의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초판서가에서는 책들의 배치도 보기 쉽게 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제가 산 책들이 주로 이렇게 작은 책들인데요. 지금 영상에서는 크게 보이지만 손바닥만한 책들입니다. 좀 위트 있는 책들을 특별히 모아서 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책에 저작권이 있으니까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첫 번째 산 책은 흩날리는 밤이라는 책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작은 책인데 글씨 폰트가 좀 정갈하게 밤에 하나씩 한쪽씩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왜 책의 표지를 보면은 그 책이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되게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건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개미일기, 굉장히 독특한 책인데요. 이 개미일기는 앞에 이렇게 작은 돋보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돋보기로 개미가 쓴 일기를 우리가 훔쳐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조그맣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좀 아플 수 있는데 이때 바로 이 돋보기가 필요한 거죠. 돋보기 얼굴과 이렇게 있으면 글씨가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미의 선을 따라서 한쪽 넘길 때마다 개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특이한 컨셉의 책이라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책 가격을 보면은 6,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 책들이 다들 10,000원 이상씩 하잖아요. 근데 6,000원 정도의 책을 발견한 것만으로 그냥 되게 반가웠다. 물론 굉장히 얇은 책이긴 한데 여기에 담겨있는 아이디어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6,000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책은 일상의 살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독립서점을 많이 찾아다니긴 하지만 이곳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이 옛날부터 유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샀거든요. 일상의 되게 평범한 일들이 되게 살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그날이 아마 어두운 광안에 가둬둔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다. 한 손으로 우악스럽게 잡아채 광 밖으로 끄집어냈다. 여기저기 살짝씩 퍼렇게 멍이 든 모습이 보였다. 그냥 살려줄까 싶기도 했지만 내 얼굴을 봤으니 어쩔 수 없다. 이걸 보면은 뭔가 되게 섬찟하고 누군가를 좀 해치려고 하는 범죄의 이야기인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감자 이야기였던 거예요. 일상의 살인, 감자깎기.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 다 글을 읽어보면은 뭔가 이제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상 알고 보면은 되게 넌센스 퀴즈처럼 이제 일상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표현해서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이 책도 6,000원.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책 선물해야 된다면은 저는 요새는 막 10,000원이 넘는 이렇게 장본 이렇게 큰 두꺼운 책보다는 이런 책들이 너무 위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력만 되면은 이런 시리즈물들을 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커피는 무슨 맛이라는 만화책인데요. 요거는 제가 제 일터에서 커피를 좋아하는 동료분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산 책이에요. 책 선물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냥 책이 좀 할인이 들어가도 10,000원대 밑으로 내려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책을 받는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조심조심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첫 번째 초판서가에서는 이렇게 4권의 책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은 스토리지 북앤필름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사고 싶었던,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독립서점인데 제가 사고 싶었던 책을 샀어요.
되게, 그리고 여기 책들이 다 포장이 돼 있어서 안에 내용을 보려면 거기는 샘플북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 책은 저희 할머니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할머니가 떠난 2층 사무실에서. 근데 나는 진짜 독립출판의 매력은 이런 건 것 같아. 이 글쓴이가 큰손녀야, 큰손녀. 이런 하나의 포인트 때문에도 책을 사게 되더라고요, 저는. 큰손녀가 어떤 마음으로 할머니를 보내드렸을까? 할머니와 어떤 추억이 있을까? 이런 게 생각만 해도 좀 뭉클해진다고 해야 될까? 2박 3일간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30대가 되면 웬만한 일은 다 아는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했던 생각들을 책으로 냈습니다. 저는 독립출판물의 매력은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삶의 찰나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사실은 찰나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책. 게다가 소설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우리 삶에 누구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독립출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프레임스 오브 마인드는 제가 예전에 몇 번 다른 책방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발견을 다시 했고 마침 재난지원금 모아둔 걸로 살 책을 고르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이렇게 스탬플러 제본이 된 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림과 글이 같이 읽는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책을 만들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찬찬히 보면서 이 그림이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흑백의 그림에서는 좀 조용한 느낌이 저 느껴져요.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성 영화의 고요한 느낌과 글을 읽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제 영상을 이제 계속 요 책하로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독립출판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출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마침 이렇게 사은품도 줘서 두 권을 사게 됐어요. 독립출판 영감, 독립출판 실전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뭘 쓸지 막막할 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이 있죠.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월간 북튜버들이라고 북튜버분들 몇몇 분들과 소설 쓰기를 이어오고 있어요. 한 달에 하나씩 주제를 정해 소설을 쓰는데 처음에는 막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신나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뭘 쓸지 너무 막막함을 한 달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는데 이 안에 물론 샘플북 보고 샀죠. 주제 글쓰기, 키워드 글쓰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스터디도 해보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적혀 있어서 제가 글을 쓸 때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 언젠가는 작은 독립출판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독립출판에 관한 제작부터 유통까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입문서로서 사봤습니다. 저는 독립출판을 만들어서 막 큰 돈을 번다거나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저도 이 프레임스 오브 마인드처럼 나만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기록해서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지 북앤필름에서 이렇게 4권을 샀습니다. 그 다음 갔던 곳은 고요서사라는 책방인데요. 고요한 세계를 드립니다. 고요서사. 여기는 좀 제 기억에 특이했던 게 제가 갔을 때 굉장히 큰 비누를 주인장님이 자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비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뒤에만 이렇게 흘끼들끼 지켜봤는데 아마 비누에 관련된 책을 팔면서 옆에 비누를 같이 상품으로 팔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뭔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4권의 책을 샀는데 고요서사는 독립출판물도 팔지만 기존에 있는 큰 출판사에 나온 책들도 같이 팔고 있어서 내가 너무 독립출판만 사지 말고
기존에 팔던 책 중에서 관심 있었던 책도 좀 사보자 해서 사게 됐어요. 첫 번째는 번어자매인데요. 보면은 이게 을류 세계문학 전집이에요. 그래서 각 출판사마다 세계문학 전집을 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린 책들 세계문학과 을류 세계문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뭐 번역된 거를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고른 건 아니고요. 양장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른 점도 있고, 또 을류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을류 서체도 만들고 다이어리도 배포하는 걸 보면서 그냥 뭔가 문학이 진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어자매를 사게 됐는데 이디스 워튼이란 작가 때문에 사게 됐어요. 요새 이제 여성 작가들이 쓴 클래식 작품들을 읽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고요서사라고 책갈피도 주셨네요. 예쁘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여성의 내면 세계에 비친 냉혹하고 모순된 삶의 단편. 화려한 도시 뉴욕에 살아간 하층민, 특히 여성의 현실적인 삶을 그린 번어자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힐하우스의 유령이라고 해서 최근에 공포소설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포소설 너무 읽어보고 싶다. 그냥 유령만 나오고 섬뜩함만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좀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사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냥 뭐 주제나 의미가 혹시 없더라도 공포소설이라고 한다면은 공포감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전 만족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윤미 작가님의 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분 작가님이 쓴 9번째 파도라는 책을 제가 사놓고도 아직 읽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는 마음, 너무 사랑해서 말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아서 말할 수 없고 가까워서 말할 수 없고 멀어서 말할 수 없고 말하고 나면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린 이야기들. 책을 고를 때 사실 이렇게 서점 가서 이렇게 한번 휙 이렇게 둘러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쓱 보면서 책을 고르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고 주로 제목과 뒤에 있는 설명글을 보면서 책을 고르는데요. 물론 뒤에 나온 설명글만으로도 뭔가 낚였다라는 느낌을 주는 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서는 뭐 성장소설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든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 아는 작가나 뭐 장르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뒷표지를 보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받을 수밖에 없는데 뭔가 말하고 나면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얘기들이라는 게 어떤 글을 썼길래 이렇게 썼지? 궁금했습니다. 되게 나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말하고 난 별게 아니라는 것에서 오는 어떤 쓸쓸함 같은 게 그냥 이 소개 한 줄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과연 어떨지?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항상 책을 읽으면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아무튼 요 세 권은 이제 독립출판물이 아니라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비독립출판물이어서 나름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책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노트예요. 제가 플라스틱 요 제본은 플라스틱 링제본을 좋아해요.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해 보여서. 근데 이게 이렇게 독후감을 쓸 수 있는 그런 노트인데요. 제가 제주도에 작년엔가 놀러 갔을 때 거기 만춘서점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근데 이 책이 만춘서점에서 낸 노트예요. 그래서 그때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고 왔는데 여행 가는데 짐도 많은데 이게 짐이 추가되니까 근데 여기 와서 서울에 와서 다시 만나서 2020년도에는 내가 읽은 책들을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기록을 해볼까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읽은 책을 2권 정도 쓰게 됐는데 이렇게 제목 쓰고 작가 이름 쓰고 스티커로 얼굴 스티커를 붙여서 내가 책을 재밌게 읽었는지 이런 걸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있다. 얼굴 스티커. 요거를 한 내년에 몇 개까지 쓸 수 있을까요? 고요서사에서는 이렇게 4권의 책을 받았고 여기서는 조금 사은품이라고 해야 될까? 많이 주셨어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나온 책갈피 같은 것도 주셨고 엽서도 호크니 엽서 주셨고 책갈피 이게 자석 책갈피를 이렇게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드신 것도 받았는데
책을 사서 이렇게 쏠쏠하게 굿즈를 받는 것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음 벌써 마지막 책방을 소개시켜드릴 때가 됐는데요. 별책 부록입니다. 이름 참 잘 졌죠? 별책 부록. 여기서 산 책은 3권이에요. 3권 다 시리즈물이고 제가 요새 관심 있는 분야 책입니다. 요거는 독립출판물인지 아니면은 비독립출판물인지 제대로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찍고 보려고 제가 책을 다 안 뜯어서 너무너무 저도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었는데 이 책들은 시리즈 권당 각 15,000원? 이래가지고 이 3권밖에 안 샀는데도 막 45,000원 이렇게 됐어요. 비싸지 않나요? 아, 이거는 15,000원 아니네. 조금 비싸다. 근데 그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며 샀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해야겠죠? 엔잡을 뛰고 있는데요. 엔잡 시대에 붙죠. 근데 엔잡을 하면서 프리랜서를 하면은 여러분 되게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모든 일을 다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되고 회사에서처럼 내 일을 나눠서 해줄 수 있는 사람,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고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혼자 일하는 자유도 있지만 외로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는 좀 책으로 보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어떤 생각하고 있나, 다른 엔잡러들은 어떤 엔잡들을 하고 있나 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쁘다. 광고는 2배 더 어렵다. 컨트롤 S는 습관처럼. 알고리즘을 부탁해. 다들 이런 책들을 보면은 저랑 분야는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좀 겹쳐진 내용이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기획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기획 노트라는 책을 사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고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 많아요. 수요일까지 드릴게요 하고 뭐 언제까지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 자신의 이제 자기 개발비와 장비 구매비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영상물을 납품했을 때 수정사항 반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근데 그렇지만은 내가 혼자 이러면서 내가 하나하나씩 나만의 어려운 산을 하나씩 넘었다라는 그 느낌도 굉장히 강렬해서 프리랜서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작업 자료와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과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냥 공감도 얻으면서 조금씩 팁도 얻는 그런 용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동료와 대화는 동기부여 뿜뿜. 뭘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회에서 동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3권의 책은 현 시점에서 제가 읽어봐야 되는, 공감도 되면서 많은 꿀팁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라서 용감하게 3권을 사봤습니다. 살 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격 같은 게 세일이 다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Find Inner Peace, Do Not Disturb, How to Love Myself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다 있었네요. 네, 지금까지 제가 산 책들을 한번 쭉 나열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책을 산다고 해서 뭐랄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은 진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받는 거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막 낭비하는 데 쓰지 않고 정말 내가 쓰고자 했던 것,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을 산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긴 했어요.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저도 재난지원금을 알뜰살뜰 아껴서 정말 제가 쓰고 싶었던 곳에 쓰려고 아껴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사고 싶었던 책을 산 겁니다. 저에게 정말 내가 힐링하면서 읽고 싶었던 책도 샀고요.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신기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나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산책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려고 산책도 있었고요. 언젠가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책의 모양을 사본다 라는 마음으로도 샀었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그런 책방에서 파는 그런 책들도 과감하게 사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독후 감상문을 쓸 수 있는 노트도 사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저는 고마운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산 책으로 제가 올 겨울에 잘 읽고 내년까지 마음의 양식을 잘 쌓을까 봐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산 이런 책하울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독서 생활에도 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산 책들은 막 신간이라거나 베스트셀러여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취향으로 하나하나 이유와 의미를 담아서 고른 책들이라서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독서왕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독서 문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